자기 아빠랑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3개 국어두례를 하는 걸 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상의 적은 일단 일본은 아니고 청나라야. 근데 청나라의 공격 패턴을 보니까 빠르게 와서 포위해서 항복 받아내고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중요한 건 속도야, 속도. 근데 강화도랑 남한산성의 가장 큰 단점은 도망가는데 오래 걸려. 오케이. 내가 갖고 온 사료는 바로 요거야.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두렵지 아니하다. 자, 이게 똑같은 걸 두 번 쓴 게 아니고 실제로 두 번 말을 해. 누가 두 번 말하냐면은 숙종이 말을 해. 그 숙종 장희빈 그 숙종이 맞는데 숙종 29년 4월 3일에 한 얘기야. 연도로 따지면은 이게 1703년인가 4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1703년에 나는 두렵지 아니하다를 왜 숙종은 두 번씩이나 말했는가? 이제 요게 핵심인 건데 요 두 마디가 그 당시 조선 후기 조청 관계의 모든 맥락을 한 줄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갖고 온 거야. 자, 우선 요게 왜 말을 했는지 맥락을 알아야겠지? 여기 언제 나온 거냐면 4월 3일에 회의를 하나 했는데 무슨 회의를 하냐면은 북한산성,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북한산성을 쌓을까 말까 요거를 갖고 회의를 해. 숙종은 쌓자, 신하들은 쌓지 말자 요거였어. 숙종이 막 쌓고 싶어서 난 쌓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하들이 반대를 할 거 아니야. 반대할 때 주요 근거 중 한 개가 뭐냐면은 청나라하고 조선이랑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 내용들 중에 뭐가 있느냐? 북한이래. 그 성을 쌓거나 수축을 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청나라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약속이 있었어. 그 조약이 있었는데 그 조약에 걸리기 때문에 북한산성을 우리가 마음대로 쌓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근데 숙정이 여기서 갑자기 급발진을 하는 거야. "나는 청나라가 두렵지 않다. 나는 청나라가 두렵지 않다."라고 갑자기 급발진을 해 버린 거야. 그래서 실제로 사료에 보면은 그 뒤에 말이 뭐냐면은 "기뻐하거나 화를 내는 데 있어서 절제가 없고 얼굴빛이 달라졌다."라는 말이 실제로 나와. 실록에서 왕의 얼굴 상태나 표정 상태나 말소리 상태를 기록하는 것 자체가 거의 없어. 드문 일이야. 그러니까 이 당시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고 험악한 분위기였다라는 거를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신하들은 "아니 청나라가 성 쌓지 말라 그랬는데 성 쌓았으면 어떡할 거냐?"라고 하니까 숙종이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급발진을 한 거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약속을 맺은 사람들은 이미 70년 전이니까 다 죽었을 거래. 그리고 청나라가 이렇게 자잘한 약속까지 기억하고 있을 리가 없을 거래. 그러니깐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재밌는 거 4월 3 일이잖아 이 회의가. 4월 4 일에도 회의가 열려. 회의가 열려서 숙종이 뭐라고 하냐면은 "생각해 보니까 싸우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쌓지 말자." 그래. 근데 청나라 때문이라고 하진 않아. "풍수지리적으로 보니깐 안 쌓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풍수지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내세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성을 쌓지 말자고 하고 이때 북한산성 수축 논의가 중단이 돼. 중단이 되고 이거보다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쌓는데 그때는 청나라하고 관계가 개선되거든. 관계가 개선된 다음에 이제 성을 쌓는 모습이 보여지지. 그래서 어쨌든 북한산성을 쌓는데 핵심은 청나라의 외교 관계를 어떻게 뚫고 나가냐가 핵심이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타개책을 찾지 못한 숙종이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두 번이나 강하게 말하면서 요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는 왜 핵심 사로냐 조선 후기 조총 관계의 핵심은 쪼끔 거칠게 표현하면 이거야. 조선은 청나라를 미워해. 근데 조선은 청나라를 미워하는 걸 대놓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랑 현실이 굉장히 괴리가 생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뭔가 현실적으로 청나라랑 부딪혀야 되는 일이 나올 때마다 조선에선 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나 아니면 아예 반대로 너무 평이하거나 아주 격식 차린 반응을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 그래서 조청 관계가 조공 책봉 관계의 가장 전형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이제 외교 관계가 의례화되고 정형화되는데 그게 반대로 말하면은 너무 싫으니까 꼴도 보기 싫어서 아예 형식적으로만 대하는 거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실질적으로 뭔가 청나라랑 협의할 일이 생길 때는 이런 식으로 숙종이 보여준 것처럼 급발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타났다라는 거를 보여준 게 조선 후기 대청 외교의 특징 중 한 개인데 내가 볼 땐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바로 이 사료가 아닐까 싶어서 갖고 온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사료 설명은 끝. 근데 북한산성 원래 없었어요? 북한 사상 원래 없었어. 부순 있긴 거 아니에요? 어
부서진 거지 자연스럽게. 있었던 걸 부순 건 아니야. 있었던 걸 부순 건 아니고 원래 약간 그냥 진짜 그냥 돌 무더기 정도의 성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거를 무슨 전략이나 방어용으로 쓰진 않았어.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제대로 쌓자라는 얘기를 한 그렇지. 아예 거죠? 제대로 된 남한산성급으로 제대로 된 성을 아예 축조를 하고 여기서 성을 축소한다는 성만 쌓는다는 게 아니고 관리 체계라든가 재정 투입이라든가 관리 시스템 그리고 여기 안에 그 성을 지킬 그 마을 같은 거 그리고 행궁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제대로 만들자 이런 거지. 그러면 그뭐 성을 어떻게 쌓으라 그런 거예요? 성을 어떻게 그러니까 쌓으라고 했는 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뭐야 그 이후에 조청 관계가 개선이 돼가지고 이제 성을 쌓으라고 했는데 그건 또 어느 계기에 또 촉발이 된 거예요? 그게? 아, 이것도 조금 길어질까 봐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했던 건데 질문 들었으니까 말을 하자면은 이때 그 산둥 지방이랑 요 서지방 요쪽에 해적들이 청거를 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황당선 뭐 그런 것들이 막 창거를 해가지고 해적들이 창거를 하는데 이게 뭐 해적이니까 중국, 조선 가리지 않고 다 나타날 거 아니야. 얘네가 조선에도 많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청나라 황제가 숙종한테 편지를 써. 지금 해적들이 창거를 하고 있고 너네 나라에도 갈 거다 많이. 근데 우리가 그거를 지금 컨트롤을 안 되고 다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해적들이 올 때를 대비해서 니들이 알아서 스스로를 지켜라 라고 편지를 써. 근데 이제 아, 숙종이 행복회로 돌리는 거지. 알아서 지켜라. 알아서 지키려면 성을 쌓아야 된다. 즉 이거는 북한 산성수청이 허락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겠다라고 하고 그때 만든 거야. 1710년, 11년 이때. 그냥 하고 싶은 거 같네요 그냥. 그래서 어. 이것도 공식적으로 북한 산성 쌓아도 된다고 허락을 한 게 아니고 청나라에서 한 말은 이거 한마디야.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노력을 해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성을 쌓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래서 이때도 막 반대가 있어요. 성을 쌓으라는 얘기 아닌데 괜히 만들었다 책 잡히면 어떡하냐. 근데 숙종이 이때는 또 워낙에 뭐 환국 이런 거 많이 지난 다음에 또 체계가 굉장히 안정돼 있을 때거든. 그래서 약간 밀고 가지. 괜찮다라고 하면서 밀고 가면서도 자기가 좀 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청나라 사신을 1년에 한 번씩 와. 그래서 모든 재료를 준비해 놨다가 청나라 사신이 오고 돌아가자마자 바로 성을 쌓기 시작해서 다음 청나라 사신이 오기 전에 완성을 해버려. 그러니까 성을 쌓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은 거야. 그래서 와서 저기 성이 생겼네 해서 원래 있던 건데 못 보셨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한 거지. 그래서 아니 실제로 북한 그러면 산성은 1년밖에 안 1년 죽었어. 만에 줬어? 1년 만에 지었어. 되게 놀랍지. 굉장히 놀라운 거야. 우리 그래서 학교 건물 맞네. 그렇지. 그렇게 건물을 만든 거지. 1년 만에 쌓았지. 그리고 실제로 서태부터 청나라 벽해고. 사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에서 보면은 북한 산성이 보여. 지금도 맑은 날에 가면 보이거든. 홍제동 이런 데 그러면 가면은. 그걸 본 반응이 어때요? 그럼 뭐 어땠어요? 근데 별 반응 없어. 확실한 거는 아, 보고 뭐가 생긴 건 알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말을 하지 않아. 음. 그러면서 어, 이제 사실상 인정해 준 거다 이거는.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지. 어, 어. 아, 조선시대는 참 그럼 신기하다. 실제로 군사가 거기 주둔했나요? 계속 주둔했어. 우리 흔히 말하는 조선 후기의 군사 체제라고 하면 오군영 체제라고 하잖아. 오군영 체제에서 경기 그 수도 외곽 지역, 경기 지역을 방영하는 게 이제 수호청이랑 총용청이 있는데 그 두 부서가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변화 과정을 겪으면서 하여튼 돌아가면서 거기를 담당해. 음, 음. 음. 그 수호청이 했다고 총용청이 했다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대충. 아, 좀 엉뚱하긴 한데 음, 음. 그 북한 산성이 그렇게 축이 됐으면 남한 산성은 좀 고쳐졌는지 궁금한. 남한산성은 왜냐하면 청나라 사신들이 가장 민감하게 또 생각했던 부분이 이 남한산성 고치는 문제라서. 맞아. 예? 그게 그 남한산성 고치는 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여서 실제로 청나라 사신이 와서 보고 야 만들라고 했는데 왜 만들었냐? 라고 하면서 막 옹성 이런 걸 다시 부수라고 한단 말이야. 실제로 부수지 그래서. 음,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 북한산성 만들고 이럴 때 있잖아. 요거랑 남한산성 부시라고 할 때랑 한 7, 8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어. 아까 숙종이 말한 딱 그 시간이야. 7, 80년 지났는데 기억을 할까? 요 시간이거든. 어, 어. 그래가지고 이때 되면 남한산성은 이미 다 완비를 하고 고치고 그 아, 수호청 거기에서 그래서 거기 있는 게 수호장대잖아. 그 음, 수호청에서 담당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었던 상태고 청나라 사신이 더 이상 거기 와서 뭐라고 트집 잡거나 그러지는 않아.
아, 그러니까 북한 한국도 마음 놓고 지을 수 있었겠네. 그치.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마음 놓고 지어도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 무대에서 70년 전에 그런 약조를 가지고 왕을 압박할 수 있을 정도로 숙종 정도면은 1703년의 숙종이면 이미 굉장히 권력이 공고할 때거든. 뭐 한다 그럴 때 잘 반대를 못 한단 말이야, 신하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숙종이 추진했던 북한 산성의 프로젝트를 아예 꺾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무기가 조총 외교관에서 청나라 명분이라는 거지. 그런 것도 이제 눈여겨볼 만한 거라는 거지. 외교 카드를 왕을 압박하는 데 쓰는데 그 굉장히 유효했다라는 거지. 사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북한산성 짓기로 한 게 뭐 음. 말하자면 청나라하고의 외교 관계가 변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숙종의 왕권이 더 강화돼서 그랬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숙종이 더 완고한 권력을 내가 볼 때 근데 뭐 하나로만 설명할 순 없어. 복합적인 것 같아. 왜냐면은 1702년 3년 당시에도 이미 숙종이 권력이 약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더 강해졌기 때문에 지을 수 있다라기보다는 숙종이 더 강해졌는데 마침 청나라에서 그런 외교 관계의 변화를 암시하는 뭔가 요청이 왔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거야. 북한 산성 프로젝트의 가장 큰 걸림돌은 숙종의 왕권이 아니고 조총 외교 관계였던 거야. 근데 그게 풀리니까 강력한 왕권을 갖고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지. 나는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고 아까 우리 개도님이 말해준 것처럼 숙종의 왕권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걸 해치고 북한 산성을 만들었다라고 해석한 게 기존의 해석이야. 그게 이태진 선생님. 음. 그래서 난 그걸 반박하는 걸로 이제 석사 논문을 쓴 거고. 저 다시 탕춘대성 요 지도는 뭐냐면 참고로 굳이 설명하자면은 북한 산성이 있고 이게 한양 도성이 있잖아. 북한 산성 만든 이유가 도망칠 때 쓰려고 만드는 거야.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북한 산성은 북쪽에서 오는 적을 막는데 북쪽에다가 성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도망갈 때 안전 통로가 필요한 거야. 비상구 같은 게. 그래서 만든 게 탕충대성. 탕충대성으로 이렇게 두 개를 이은 거지. 그래서 요거 따라서 이렇게 쭉 도망갈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 저건 못 마치 만들었죠? 탕충대성? 마치 아니야, 만들었어. 아 그래요? 근데 저거는 막 완성형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약간 성벽을 그냥 군데군데 약간 춘추전국 시대 만리장성 같은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 그냥 군데군데 필요한 골목만 조금씩 막잖아. 나중에 그게 이어져서 만리장성이 된 거고 탕춘대성도 중요한 골목 선으로 그어서 이렇게 보이는 건데 중요한 길목마다 조금씩 성을 쌓았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난 봤을 때는 예전에 고대 아테네에서 그래. 아테네 본 도시랑 그 피레우스 항을 이어주는 그 그렇지. 성벽 그걸 상상을 했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르고 달라. 내가 알기로 오히려 아테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거기는 다 평지일 걸? 항구부터 도시까지가. 음, 그러니까 성벽으로 이을 필요가 있는 건데 여기는 북한 산성 일단 북한 산성이 산성이잖아. 그 한양도성도 알다시피 다 이렇게 성벽에 있는 거잖아. 평지성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성벽의 주요 구간들을 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렇지. 다시 저기 숙종이 처음에 한번 벌벌벌 떨던 그때로 돌아가서 어. 뭔가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루 뭔가 사이에? 굉장히 신료들이 물밑 작업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잠깐만. 전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사료상에는 이 회의가 끝나고 다음 날까지는 따로 기록은 없어. 승정원 일기를 다 보긴 해야 되는데 승정원 일기까지 안 보긴 했다. 근데 아마 내 생각엔 없을 것 같거든. 근데 아마 뒤에서 뭔가 있었겠지. 아마 뭔가 있긴 있을 좋은 텐데. 구실을 계속 던져주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그치. 됩니다. 이렇게 참고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풍수지리는 그 원래 있었던 얘기 중 한 개야. 원래 있었던 얘기. 음, 그러니까 반대 이유로 원래 있었던 거고. 반대 이유가 되게 많아. 한 4가지 5가지 되거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민생이지, 민생. 지금 다 힘든데 하긴.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많아. 뭐 무용론. 그래서 북한 산성을 만들지 말고 의정부 쪽에다 상을 하나 쌓자. 뭐 이런 논의도 있었고
아니면 또 하나가 뭐 이제 돌로 성 쌓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아예 석성 자체의 무용론도 있었고 뭐 하여튼 뭐 많은데 음, 아, 그런 말도 해요. 성 어, 쌓는 게 무용하다는 말도. 성을 뭐하러 썼냐. 차라리 그래서 그 돈으로 한양 도성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그 돈으로 그 군제를 개편해가지고 군인 자체를 좀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의도 있고. 그럼 좀 궁금한 게 왜 하필 숙경은 북한 산성에 하필 그 자리에 집착을 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요거는 이제 이거는 그 공부한 사람으로서의 추측이라는 거를 전제하고 말을 하자면은 특히 북한 산성을 왜 만들려고 했는지 본인 입으로 일단 밝히지 않아 당연히. 그래가지고 정확한 이유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내 생각에는 일단 1번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그 당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실제로 좀 북방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느낀 것 같아. 아까도 말했지만 황당선 이런 것도 계속 생기고 있고 숙종 제위 초반만 하더라도 아직도 3번의 난이 막 일어나서 막 얼핏 보기에는 청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요런 게 있었단 말이야. 역사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그리고 강화도랑 남한산성은 쓸모없다는 게 증명이 됐어. 그러니까 숙종이 자기가 어렸을 때 왕이 된 사람이야. 어렸을 때 왕이 됐고 또 뭘 봤냐면 자기 아빠인 현종이 청나라 사신이 와가지고 막 뭐라 몇 마디 하니까 청나라 사신을 향해서 엎드려가지고 3개 국어도래를 한 걸 본 경험이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 왕 중에서 3개 국어도래를 인조 때 한 번 하고 현종 때 한 번 해. 근데 현종 때 한 번 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의 몰라. 근데 그거 갖고 그래서 논문을 쓴 건데 근데 숙종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 아빠랑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둘 다 3개 국어도래를 한 걸 본 거야. 자기 직통으로. 근데 마침 또 청나라가 그런 상황이고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도 몰라. 이런 게 경험이 우려지면서 언제 쓰더라도 성은 미리 만들어 놓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아마. 그래서 신하들이 반대할 때 뭐 약간 콧방귀 쳤겠지. 뭐 진짜 실제로 뭐 절하고 굴욕을 당하는 건 난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실제로 그때 좀 치안이 굉장히 불안했어. 뭐 숙종 때 알지? 경신대기근도 있고 뭐 경신대기근이 가장 대표적인 거여서 그렇지 그때 엄청나게 치안이 불안한 게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막 실제로 어떨 땐 도적이 서울에 침입을 해서 서울 사람들 걸 재산 다 털어서 간 적도 있어. 숙종 때. 거기 뭐 아주 놀라운 일이지. 그 뭐 지방에 있는 조폭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강남을 다 털어서 갔다 생각해봐 하루 동안. 진짜 엄청난 이슈지 이거는. 그래가지고 실제로 도성의 치안이 불안하다라고 느낀 것 같기도 해.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강화도도 쓸모없고 남한산성도 써보니까 뚫렸고 그래가지고 북한산성을 쌓는데 그렇다면 북한산성은 그 두 곳보다는 훨씬 더뭐 안정적인 그런 있었던 건가요? 그렇지. 일단 가장 좋은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아까 전에 내 추론이 그거잖아. 숙종은 자기 아빠랑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3개 국어도래를 하는 걸 본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가상의 적은 일단 일본은 아니고 청나라야. 근데 청나라의 공격 패턴을 보니까 빠르게 와서 포위해서 항복 받아내고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중요한 건 속도야, 속도. 근데 강화도랑 남한산성의 가장 큰 단점은 도망가는데 오래 걸려. 북한 산성의 가장 큰 장점은 금방 가. 좀만 올라가면 되거든. 튀기 쉽다. 튀기 쉽지. 그래서 속도에 있어서 가장 압도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북한 산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유일한 단점은 가는 도중에 길이 컷당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탕춘대성인 거고. 그러면 남한산성만큼의 그런 방어력이 있던 거예요, 그 북한산성에도? 실제로 북한 산성 가보면은 네. 그러니까 성벽 자체의 규모라든가 시스템이 잘 완비되어 있는 건 남한산성이 맞아. 실제로 가보면은 총안이랑 총구 이런 거 되게 잘 돼 있거든. 수어장대 가보면 전체가 다 보이고 북한산성 자체에 가면 되게 허름하게 돼 있어. 자, 근데 장점은 뭐냐? 북한 산이 험해. 올라가기가 겁나 굉장히 올라가기 험해. 어마하니까. 거기 잘못하면 막 실족 사고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 자체가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내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외길인가요, 거기?
뭐 그까지 네.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등산로가 넓은 편은 아니야. 남한산성은 벌써 거기만 해도 도로가 있잖아. 들어가는 길이 그죠. 있잖아. 그 안에 그죠. 마을이 있고. 근데 북한산은 그렇지 않거든. 진짜 좁은 등산로밖에 없지. 종묘 사직만 지키면 되니까. 사실.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일단 거기서 싸워서 이길 생각할 필요가 없어. 얼만큼 오래 버틸 수 있냐가 중요한 거야. 왜냐면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와서 털리고 가면 끝이잖아. 근데 청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와서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약간 점점 갯벌에 빠져드는 느낌이란 말이야. 한 번 온 다음에 돈 많이 조선이란 쓰고. 전체가 갯벌이라고 쳤을 때 점점 빠져드는 거죠.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그러니까 얼만큼 오래 안전하게 버티기냐가 이제 조선의 최고의 전략인 거지.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게 북한산성인 거고. 음. 현재까지 연구 성과들을 종합해서 얘기하면 그래. 그렇습니다. 시간이 꽤 됐는데 나는 여기까지 할까 그러면? 네. 오케이. 뭔가 질문하고 싶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은데? 아니. 없다고? 없다는 뜻이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오케이였어. 북한산성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